오늘 뭐 100만 명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예. 뭐 50만 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고3이 또 합류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촛불 집회 이 규모나 성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촛불 집회 규모는 지난번보다 많을 거냐 적을 거냐 이제 그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는 서울에서만 100만 촛불 민심 주최 측 주장으로는 네. 뭐 경찰 주장으로는 26만 정도 됐습니다만 어쨌든 100만 촛불 민심을 보여줬는데 근데 오늘은 원래 이 주최 측에서 그 서울만 지난번에 서울에 주력해서 10지방에서 다 올라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분산 개최를 합니다. 예. 지방에서도 할 때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소위 노조라든가 지난번에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데 그다음에 두 야당, 세 야당 이런 데서 아주 조직적인 동원을 했는데 오늘은 그 조직적인 동원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이번에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청와대가 나오면서 그거에 분노한 민심들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수능을 치르느라고 못 나왔던 고3생들이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오늘 전국에 오늘 지난 주말이 1차 분수령이었다면 이번에 또 2차 분수령이었는데 이번에 오늘 집회의 규모 그리고 어떤 양식으로 진행되느냐. 지난번에 완전한 평화 집회였는데 오늘은 혹시 박사모라든가 그다음에 경찰과의 혹시 충돌이 있느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최순실 기소장이 이제 주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죠. 대통령의 혐의가 과연 어떻게 명시가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수사로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전국의 2차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최진 연구원장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이번 집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집회는 그렇게 인원이 많이 참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또 미루고 이런저런 좀 그런 기류들이 반발 좀 심리를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어떤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양적으로 국민들이 한번 보여준 거죠. 파워를, 민심을. 그래서 대통령에게 한번 공을 던져준 겁니다. 자, 우리가 100만을 모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빨리 뭔가 국민을 위한 수습책을 내놓아라라고 이제 공을 던진 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뚜렷하게 보여준 게 없거든요.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점점 가면 촛불이 희미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뭔가 한번 반격을 해보자라고 해서 검찰 수사도 미루고 전반적으로 친박계가 총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일주일에 한번 버텨본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싸움을 한번 밀어본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번에 한번 재차 모임을 갖는 건데 말하자면 지난번에 양적인 측면의 집회를 주시해야 된다면 이번에는 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숫자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으나 그 분노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극우 보수 단체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민심의 분노도 훨씬 더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물리적인 충돌이 결국 크게 보면 대통령과 민심 간의 지차 충돌이 오늘 세게 맞붙는 오늘 하루다. 그래서 오늘 과연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 이 민심을 이 정도면 내가 견딜만 하다 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고강도로 청와대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늘 봐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청와대나 대통령부터 구체적인 좀 대안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배종찬 우리 원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아까 뭐 리포트에서도 우리 봤습니다만은 지금 민심이 대통령의 퇴진 그리고 이 퇴진 방식도 어떤 즉각적인 하야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하야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응답 없는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이런 여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이 충분한 반성 그리고 신속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정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이해하기보다는 샤이 박근혜는 등장하지 못하고 분노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숫자를 떠나서 도심 내에서의 불상사까지도 우려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경우이거든요. 더 이상 말로 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그런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극이 됐던 것은 20대, 30대 그리고 학생 물론 이 여론조사에서 학생은 이 대학생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화이트 칼라층에서 도심으로 나와서 더 강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젊은 층과 관련됐던 교육부의 감사 발표 부분은 교육 시스템까지도 농단된 부분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희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유명 드라마의 길라임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주 국정 수행이 잘 될 때는 대통령과 어떤 낭만적인 그런 뭐 핑크빛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도저히 용납되거나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누그러뜨리지 않고 또 완화되지 않는다면 이 촛불 집회의 민심은 쉽게 거두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미 대선 때 보면은 이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트럼프가 하도 이제 막말하고 뭐 이러니까 내가 지지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창피한데 그래도 심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샤이 박근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계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샤이 박근혜가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수층의 붕괴를 우려하는 그런 민심이 네. 또 보수층의 마음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 샤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에 대해서 막말에 대해서도 상당히 창피한 부분이 있지만 더 크게는 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반발과 네. 또 적개심도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국의 경우에도 백인 남성들의 경제적인 이유, 제조업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지난번에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브렉시트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는 유럽연합을 떠나자라고 하는 여론이 나왔던 이유는 그만큼 경제적인 이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런 경제적이거나 법리적인 이슈가 아니라 도덕적인 이슈입니다. 도덕적인 이슈인 경우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했었던 그런 보수층의 경우에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 그러려면 대통령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 향후에 어떤 식으로 국정농단된 부분을 수습해가면서 대통령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표출됐을 때 그제서야 보수층들은 명분을 얻고 쉐임 박근혜에서 샤이 박근혜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대통령을 엄호하거나 호위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분이 없어서 굳이 설명하자면 샤이 트럼프나 또 영국의 브렉시트 현상에서 나타났던 토리 샤이 현상과는 지극히 다른 명분 없는 현재의 보수층에 갈 곳 없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집회에서 이제 가장 관심 집중되는 부분이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네, 지난주에는 내자동 노터리까지 행진하겠다 신고한 주최 측의 결정을 그 경찰이 제한 통고를 내렸으나 법원이 인용 결정하면서 제대로 모든 신고대로 행진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경찰이 율곡로 이남 지역으로 똑같이 제한 통고를 내린 상황입니다. 오늘은 청와대까지 행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네. 그 법원이 지금 그와 같은 어떤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법원이 허용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번에도 그와 같은 저지선을 만들지 않으리라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네. 예측과 달리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제 한계선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 갔는데 지금 그 들리는 보도에 따르면은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의 결정의 관건은 뭐냐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것에 보면은 실제로 허용을 했고 사실 굉장히 평화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11시가 넘어서 야간 철야 집회를 했고 사실 그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 뚫기 위한 일부 폭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내자동 쪽에서 특히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 그 법원 결정의 요체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주최 측 추산으로 해서 100만 명인데 10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정도라고 했다고 하면은 정말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화 집회였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을 보기에는 지난번과 같은 같이 허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다만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은 기자들이 주최 측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허용을 안 하고 경찰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만 법원에서 이용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경찰이 허용했는 선에서 같은 기조로 대응하겠다 했기 때문에 네.
결국 만약에 법원이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하겠다 했다는 그런 점에서 정말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완해서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지금 요번에 이제 관심을 모으는 거는 오늘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집회와 시위가 그렇죠. 진행되느냐인데 네. 거기에 이제 원래 이번 주최 측이나 이번 일종의 노총 같은 데나 이런 데는 하객진으로 해서 청와대를 에워싼다 뭐 이런 네. 계획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도 효자동으로 해서 청와대 가까이까지 가는 걸 구상하다가 결국에는 법원에 가처분을 발할 때는 이제 그걸 요청을 안 했어요. 딱 율곡로 광화문 글자 써 있는 문 딱 거기까지만 허용했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 허용이죠. 네. 근데 오늘도 거기까지 제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그거보다 더 위로 과연 허용이 되느냐. 원래 지금 계획 하객진을 하려면 효자동으로도 올라가고 삼청동으로도 올라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허용되고 만약에 그런다면 이제 상당한 충돌의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재판부도 지난번처럼 율곡로에서 허용하는 정도 수준, 지난번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 지금 잠시 그림을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네. 시각 현재 이 광화문 광장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하고 좀 비교하면은 뭐 인원수가 많이 준 모습이 이 육안으로도 그냥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은 광화문 광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한국노총, 지난주에는 이제 민주노총 중심의 집회였는데 이번 주에는 한국노총이 한 2만여 명 정도 모여서 지금 그 서울시 광장에, 서울광장에 모여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전 문화제 4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4.16 연대 등 15,000명 정도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먼저 사전 문화제를 열고요. 이후 본 집회는 6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집회가 마무리되는 7시 반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일단 좀 얘기 좀 더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하고 지금 뭐 말씀을 쭉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지난주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1차 집회 때는 사과가 있었고요. 직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하셨고 2차 집회 때는 이 김병준 총리 카드를 꺼내면서 뭔가 야당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책임 총리 중심으로 가보겠다는 뭐 액션이 좀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3차 이 대규모 100만 촛불 민심이 모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격성 카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오늘 분명하게 이 촛불 집회에서 민심이 좀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오늘 행사를 보면 훨씬 더 청와대나 대통령이 마치 여유 만만한 듯한 그런 그렇습니다. 약간 느낌을 느낌 그렇죠. 받거든요. 네. 그럼 조금 전에도 보면 여당에서는 뭐 리더는 있지만 리더십은 없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아주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으로 보는데 이거는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이 지금 5%를 지지도를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5%라 가지고 5%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보일 예, 수가 있나요? 5%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데 무슨 아, 예. 말씀이냐면 비록 우리가 5% 지도를 받지만 95% 나머지를 보자. 이 말이 95% 비판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청와대 볼 때 이를테면 지금 부동층이 33%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도 반대하는 거 아니지만 야당도 반대하는 거 아니냐. 떠도는 30%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33%라는 것이 지금 앵글이 33%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지금 압박하는 그런 민심인 건데 이거를 떠도는 표로 착각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정현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뭐 대선 후보들 여당 다 합쳐봐야 뭐 9% 10% 넘지 않는다라는 것. 또 하나는 문재인이라든 안철수라든 이런 지지도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것. 이런 부분을 청와대나 대통령이 혹시 아전인수격을 해석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비록 5%지만 나머지 95%라는 게 별로 결집력도 없고 흐지부지하고 시간이 가고 우리가 밀어붙이면은 저게 쉽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 네. 보이지 않는 10% 15% 있다. 네. 라고 착각을 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큰 아전인수격인 거죠.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정말 이 분노한 민심이 어떤 식으로 더 심하게 격화될지 모르겠고 이게 또 물리적인 충돌로 간다면 이게 마치 그거를 여권에서 조장하기 때문에 우회로 버티기로 간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계속 버티기로 하고 분노 민심이 벼쳐서 충돌이 생긴다면 그거는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근데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뭐 청와대나 친박계 특히 이쪽에서 자신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심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성을 내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뭐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나 또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거의 뭐 정체 상태거든요. 올라도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떨어져서 비슷해 보이는 거지 그들이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대통령이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라는 것은 국민적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나,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는 부분들은 논란이 아직 엇갈려 있는 것도, 지금 하야냐 뭐 탄핵이냐라든지 제2선 후퇴 이 부분 나눠져 있고, 또 야권이 대호 단결해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방법론, 강론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주시하고 관망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총론의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거의 네.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면 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네. 야권의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11월 12일 촛불 집회와 오늘 집회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은 전국적으로 방점이 찍혀서 집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오늘은 서울이 아닌 부산 집회에 참석을 하거든요. 네. 지방의 집회가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이번 주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음 주에 서울에서 전체적인 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무슨 집회가 일인가? 그때 또 집회가 되죠. 오늘 집회의 규모가 조금은 소규모로 예상에 비해서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이유 중에는 야권의 대응과도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국가농단 사태에서의 야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강력하게 대통령을 향해서 발휘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아공의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공도 지금 비선 농단 때문에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이 야권이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법리적으로 시간이 진행되면서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오히려 위기 상황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추미애 당대표가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는 촛불 집회와 눈높이를 같이 하는 그런 야권의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 야권이 감정적보다는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서 대통령의 잘잘못 또는 집권 여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논박할 수 있다면, 대응할 수 있다면 국민들 또 야권 지지층들의 여론도 모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조금 동력이 떨어져 보이는 네.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느냐, 이 소위 버티기로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 무슨 일부에서는 좀 야권이 좀 분명하게 이렇게 지지율이 뜨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네. 정신 자신감의 발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아까 나왔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엄청난 위기 의식의 발로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의 발로가 첫째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주에 검찰 수사도 다음 주로 넘기자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는 여기서 밀리면 요번에 검찰 수사를 이번 주 하면은 이번에 최순실 씨 기소장에 바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통해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소위 검찰도 범죄 혐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명시가 되면 네. 당장 다음 주부터 탄핵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는 순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과 직무가 정지돼 버려요. 그러면 이런 여론 5%밖에 지지를 못 받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최대한도로 탄핵 절차라든가 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아직도 우리 대통령으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또 검찰 수사에 대한, 검찰이 지금 청와대에 대해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한 메시지인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버티고 대치 정국이 장기하다 보면 야권도 그 대안을 놓고 해법을 놓고 여러 가지 분화와 분열이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섞여서 이렇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를 하는 것이 네. 내일이 구속기간 만료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오늘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기소를 하고 하면서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늘 촛불 집회 정말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실제로 유영학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뤘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서면이 원칙이고 대면 조사는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번 주말에 있을 촛불 집회를 대비를 해서 결국 검찰의 조사를 하지 않고
결국 그 이번 주 말로 넘기겠다는 상당한 의미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전략은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내일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오늘 그와 같은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을 넘겼다는 점에서 어쨌든 첫째 관문은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저의 전략은 첫 번째로는 유효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을 잠깐만 좀 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일단 그 2시부터 예정돼 있던 한국노총의 서울광장 사전 집회는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작됐고 현장에 지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지금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 죄송한 말씀인데 여권이 엄청난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신문방송이나 뭐를 어떻게 보더라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낀 징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 장기적으로 가면은요, 무조건 청와대가 대통령이 사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상황 촛불 집회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계속 할 경우에 다수의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림살이에 이어서 사업한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계속 민생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식상하게 된다. 민심이 점점 이반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이고 네. 두 번째로는요, 시간이 가면 야권의 속성상 미안하지만 분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개헌이라든지 어떤 방법론을 갖고 자꾸 내부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권이 유리할 수 없고 세 번째는요, 시간이 가면 우리나라 특성상 항상 중간에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갑자기 변수들이. 그리고 갑자기 부산 해운대 뭐 LCD 사건이 툭툭 터지듯이. 그래서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이 끌수록 장기전으로 갈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전략적으로 재정비해서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게 하도 이제 네.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배분 부장님 네. 보면은 이제 3차 촛불 집회 이후에 그 반격 카드로 꺼낸 게 LCT 비리 엄정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국면 전환용이나 특정 세력을 겨냥했다라는 의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의 이 공조 능력, 야권 간의 협력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이 이슈는 별개의 이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인사라면 LCT와 관련된 뭐 처벌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이 국면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출구 돌파구가 LCT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LCT지 엑시트는 아닌 것이거든요. 출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슈가 터져 나오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또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으로서는 짧게 요약을 하면 한 3가지 정도의 국면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앞서 최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또 한중일 정상회담도 이야기되고 네. 지소미아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 정보 협정이거든요. 또 국정 교과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해를 넘기게 되면은 내년은 차기 대선 국면이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새누리당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또 보수층의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종의 피로감이 오면서 두 번째 시선이 분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계속 최순실, 장시호, 정유라 그랬지만 이제는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연말 연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또 촛불 집회는 이 촛불의 분노와 민심이 물론 추위 따위에 또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재야 또 연초가 되면은 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또 이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으로서는 LCT 이슈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야권도 어느 정도의 대응 능력, 견제 능력이 무력화됨으로써 대통령은 이 엄중한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판단을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날씨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촛불 집회할 때마다 이거 뭐 다행이다 그래야 될지 공교롭다 그래야 될지 계속 날씨 좋았어요. 오늘도 그렇고. 자, 그 LCT 지금 최 변호사님, LCT 이건 그 전에 사실 이번에 그 이영복 회장 잡히기 전부터도 뭐 공개되면은 정치권에 큰 뭐 메가톤급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LCT 효과라 그래야 될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다들 그
정치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뭐 국가에서 이와 같은 비리가 있으면 다 그 철저하게 수사해서 잡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본인에 대해서 나를 조사하라라고 했다가 갑자기 대리인을 통해서 안 나간다라고 해놓고는 쟤를 조사해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이 어떤 국민의 눈가리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중앙지검도 아닙니다. 부산지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그거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특히 거론되고 있는 여야의 상당히 거물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국가의 기능으로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어떤 그 조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지금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계속 추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 본부장님, 그 연루자로 거론된 PK 의원들, 뭐 문재인 전 대표라던가 김무성 전 대표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면서 지금 강경하게 나오는 분위기죠. 네. 네. 그래서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소문에 보면 문재인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도 혹시 여기에 부산 유력 정치니까 연루된 거 아니냐 하는 그 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박사모가 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유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나오는 건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봐요. 네.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요번에 이 수사는 뭐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당연히 이 시점에서 이런 최순실 정국에서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한 거는 진짜 좀 뜬금없는 직접 언급하는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부터 이제 해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어떤 물타기라든가 국면 전환용 아닌가라는 거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건 충분해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이영복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옛날 김영삼 정부, YS 정부 때부터 다대 만덕 사건으로 해서 막 그때부터 이제 정치권과의 정관계 로비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입을 굉장히 다물고 그를 이제 발설을 안 하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관계를 좋게 해왔는데 근데 이제 거론되는 사람 보면 당장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 청와대 친박계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친박계도 거론되는데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에는 역시 그 비박계 정치인들이 많아요.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네. 비박계 인사. 또 이제 친노 인사들도 또 부산이 또 근거지 아닙니까? 또 그래 친노 인사들도 거론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수사를 하니까 뭐 단정할 수는 없으면 월척 같은 큰 사람이 걸렸을 가능성은 저는 대선 주자급이 걸려서 직접 관련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거의 없는데 그럼 단순히 피라미드가 걸리느냐 아니면 미들급 정도에 되는 어떤 인사들이 걸리느냐인데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오히려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니까 진짜 월척 걸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사람들도 보기에는 제가 같은 추측컨대는 월척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든 조금 이렇게 뭐 플라이급이라든가 미들급 인사들이 거론이 되면 그러다 보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 하면 알고 보니 뭐 최순실 하면 엄청난 비리고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만 알고 보더니 여야 이거 인사들도 보니까 다 이건 낡은 정치구만. 이 낡은 정치에 대한 또 비판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새 정치를 바라는 이러한 다 똑같은 진흙탕에서 새 정치를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가령 새 정치라든가 제3지대에 있는 주자들이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혹시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지금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순실 게이트하고 이 LCD 사건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규모도 500억 규모 정도인데 지금 최순실 게이트는 드러난 것만 해서 미르 K스포츠만 해도 1000억대가 넘치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인물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장시호 정유라 해가 전방위 전 부처에 거쳐서 거의 훨씬 10배 이상 훨씬 더 큰 규모의 게이트는 놔두고 그 부산에 있는 해운대 게이트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속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최 변호사님, 다음 주에 검찰 조사를 어쨌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가 기소됩니다. 이게 기소 예정이죠. 네네. 아직 이게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의 혐의 내용 내일 어느 정도까지 적시될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좀 전에 속보를 봤더니만 11시에 지금 검찰이 기소하고 기자회견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 명이 있는데 한 명을 조사를 못했다고 기소 못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결국 검찰에서 대통령이 부르려고 하는 것은 수사의 완결성, 본인의 해명성 그걸 듣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객관적인 사실은 거의 다 드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내일이 이후가 다음 주가 이 사건의 확실한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아, 예.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